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경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는 저 산업부 차관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예. 좀 전에 보니까 뭐 이게 핵과 관련돼 있으니까 핵무기, 핵무장 말고 다른 이유가 있겠냐 이렇게 이제 말씀들을 하시는데 오늘 제가 좀 엉뚱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 하나 드리면 여기 지금 나온 얘기가 핵과 관련돼 있다. 기술 보안 사안이다. 기술 보안 사안이다. 아까 차관님 지적재산권 얘기하셨죠. 예. 재산권 문제 얘기하시고 사안 중에 원자로 설계 소프트웨어 유출 이렇게 뭐 실제 여러 개 중에 하나지만 어쨌든 그런 일도 있었다라는 게 이제 보도가 됐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배석하신 분을 봤더니 에너지 국장 과장님 외에 원전 수출 과장님도 배석을 하셨네요. 그래서 제가 이 왜 드리냐면 지금 해결은 원만하게 된 걸로 알지만 웨스팅하우스하고 우리 뭐 원자력 하는 한수원하고 해서 체코 원전 때문에 꽤 오랫동안 좀 논란이 있었잖아요. 예, 오랫동안 논란이 있었습니다. 우리 순수 기술이다 하고 미국은 아니다. 우리 거지 왜 네 순수 기술이 아니다 해서 왜 체코 원전 관련해서 한참 실갱이를 하다가 최근에 원만하게 합의는 됐죠. 예. 그런데 어쨌든 간에 원전 수출이 지금 굉장히 중요한 돈이 되는 지금 사업이 됐는데 이거와 관련해서 우리가 한국형이라고 해서 우리 기술이라고 지금 막 팔러 다니는데 웨스팅하우스나 미국 에너지부 입장에서 보면 그꼭 자기들 핵심 기술은 자기들이 일부 있다라고 생각해서 권리를 주장하잖아요. 예. 그런 부분에서 보면 우리의 어떤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그 견제 기술 관련한 미국의 독보적인 어떤 위치 때문에 아까처럼 지적재산권이니 뭐 원전 설계 소프트웨어니 기술 보안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여기 나오는 핵무장 뭐 이런 거 말고도 충분히 어떤 이유가 될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차관님 어떻게 생각하시냐 이거죠. 뭐 그렇게 뭐 생각을 해보실 수는 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원전 뭐 이 지적재산권 분쟁은 의원님 잘 아시다시피 뭐 2017년부터 상당히 오래된 이슈입니다. 그 여러 가지로 우리가 해외 원전 수출한다든지 한미 간에 협력하는데 장애가 되어 왔었는데 다행스럽게도 금년 1월달에 그 뭐 정부 차원에서도 제3시장에서 원전 수출을 할 때에 한미 간에 그 수출 통제 관련된 협력을 강화하기로 MOU를 체결하면서 정부 간의 그 합의점을 찾았고 또 기업 간에도 뭐 상업 협상이 타결이 되면서 그동안 거의 뭐 7년 넘게 있던 그 분쟁이 완전히 종식되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고 미국에서도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 트럼프 신정부에서도 거기에 대해서도 그 부분에 있어서는 한미 간에 오랫동안 걸림돌이 되었던 부분들이 해소되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홍기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 장관님께 네. 질문하겠습니다. 그 업무보고 자료 1페이지에 보면 미칙에 따르면 동 리스트는 3개 등급으로 분류되며 한국은 가장 낮은 범주인 기타 지정 국가로서 상등급에 해당한다. 비확산, 테러 방지에 초점을 맞춘 1, 2등 국가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네. 미국 측에서 비확산이나 테러 방지에 초점을 맞춘 것과는 다르다 이렇게 명확하게 얘기했습니까?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들이 그렇게 답변 드린 것. 그렇습니까? 예. 그 화면 좀 다시 띄워주실래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에너지부 그 자료에 보면 민간 국가로 지정하는 기준이 테러 지원국, 핵 비확산, 국가안보 그리고 최근에 뭐 지역 불안정 이런 게 들어가 있는데 테러 지원국은 이 목록에 명확하게 표시가 돼 있어요. 나머지는 제가 임의로 분류한 건데 지역 불안정은 우리는 당연히 해당이 안 되겠죠. 지역 불안정은 삭제됐답니다. 요새는 이건 예. 없답니다. 그러면 결국 핵 비확산 아니면 국가 안보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 들어가 있는 나라들 중에서 핵 비확산에 포함할 만한 게 이스라엘, 인도, 파키스탄, 대만, 사우디아라비아입니다. 다 미국과 가까운 나라들이에요. 뭐 이스라엘이나 사우디는 거의 동맹에 가깝고 인도하고도 미국 가깝죠. 대만도 당연히 가깝고 파키스탄도 협력 많이 합니다. 그럼 우리나라가 핵 비확산 때문에 들어간 게 아니라고 하면 결국 국가 안보 때문에 들어간 건데 국가 안보 때문에 들어갔다고 해도 큰 문제 아닌가요? 그게 이제 기술 안보, 뭐 경제 안보 그런 개념인 것 같습니다. 예. 그렇죠. 최근에 그
에너지부에서 낸 자료를 보면 국가 안보 그리고 국가 경제 위협, 스레트가 된다, 위협이 된다 그런 항목이 있던데 어쨌든 그거에 들어가도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뭐 위협을 한다라기보다 그거와 관련해서 좀 정책적으로 좀 들여다봐야 될 고려를 해야 된다 그랬던가 뭐 하여간 그렇게 묘사가 돼 있습니다. 근데 그 이 목록을 관리하는 정보국에서 하잖아요. 거기에 이 방첩 대응 프로그램 이 내용을 보면은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죠. 거기에는 이런 내용이 들어 있어요. 미국의 연구기관이 민간 국가와 관련해서 준수해야 할 사항들이 명시되어 있는데 민간 국가 방문이나 파견 등의 위험성 평가를 위해 연구기관이 방첩활동 프로그램에 협조해야 되고 또한 브리핑이나 디브리핑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미국 연구기관 사람이 민간 국가 방문하려면은 또는 거기에 프로그램에 협조하려면은 그 사람이나 연구기관이 에너지부에 다 그렇게 보고하고 디브리핑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중대한 제한이 가해지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까지 장관님이나 차관님들이 말씀하시는 거 보면은 별거 아닌 것처럼 자꾸 축소하시는데 그게 핵 때문인지 아닌지는 명확하지 않지만 어떤 경우도 큰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아까 장관님도 말씀하셨는데 이 목록은 에너지부의 내부 규정이고 계획이에요. 근데 어떻게 우리한테 알려졌어요. 그래서 우리 정부가 물어보고 언론이 물어보니까 대외적으로 답변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은 그 에너지부가 제대로 답변할 수 없을 수도 있다. 왜냐하면 원래 대외기구 내부 규정이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알리는 게 오히려 미국 국가안보에 이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미국 정부가 하는 말을 그대로 문자 그대로 해석하고 대응하면 곤란하다. 그런 말씀 드립니다.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는 말씀이시고요. 그러니까 미국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있을 테니까 그거를 확실히 파악해서 우리가 그걸 어드레스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장관님이 말씀하시는 내용대로 하면 지금 그 정부나 또 여당 의원들이 계속 그 핵무장 얘기하는 거 앞으로도 문제가 없는 걸로 그렇게 잘못 이해될 수가 있는데 그거 그렇게 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예단하기가 어려우니까 그렇게 답변할 수밖에 그래서 없죠. 그거는 조심해야 된다고 장관님께서 말씀해 주셔야 되지 않나요? 그거를 꼭 연계해서 연기하지 않더라도 어느 사안이든 간에 우리가 미국 정부에게 상당히 불신받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핵 비약산을 위반한 것이든 또는 국가안보에 위협이 되는 것이든. 그 부분은 제가 상임위 답변을 통해서도 신중하고 민감한 부분이 지난번에 사안이라고. 2월달에 오프 더 테이블 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거는 글쎄, 그러니까 하도 그렇게 물어보시니까 책임 있는 정부로서 모든 가능한 시나리오에 답변에 대응해야 되는 거 아니야? 원론적인 답변 드린 게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런 원론적인 답변도 앞으로 좀 조심하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겠습니다.